부등식 합시다. 부등식.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등식 파트 일단 정리를 한번 싹 다 해드릴게. 이번에 끝날지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고 부등식부터 봅시다.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해결을 하는 건데, 자, 그래프 하자. 오케이. 그러면 fx gx라는 어떤 식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gx가 fx보다 작다. 자, 이 부등식의 해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뭐로?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y는 fx가 y는 gx보다, 다시 y는 gx보다 뭐다? 위쪽인 x의 범위를, x의 범위가 100% 누구랑 일치한다? 저기 있는 해랑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가? 해라는 거는 뭐다?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의 범위를 뜻하는 게 해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기반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래프가 그려진 상황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해라는 거는 x의 범위고, 지금처럼 누가? fx가 더 큰 상황이니까 fx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누구보다? gx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아래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등식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수학 상하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거 아니잖아. 수투 미적분까지 같이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따로따로 놀 거야.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나도 고민을 많이 했지. 어떤 걸 제일 처음에 주제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반대로 fx가 gx보다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야.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작거나 같아요.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경계가 제외가 되겠지. 자, 경계가 제외가 되는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경계가 포함되는 거야. 자, 경계가 포함되면서 이제 같다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 이 부등식의 해를 누구 기준으로? fx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y는 fx가 있을 거고, y는 gx보다 어떻게 된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이지. 아래쪽이나 또는 만나는 지점이야. 만나는 지점에 x의 범위가 되겠지. 다 됐나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 되는 거고 x의 범위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 됐어요? x의 범위고, 이때 해가 x의 범위고, 아래쪽 자체가 누구 기준으로? fx가 gx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이야. fx가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 또는 경계가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2x가 있고 2x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칩시다. 2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 자체가 x제곱이 있어요. 자,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 그러면 이대로 이항시켜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누가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면 게임 끝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끝이야.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가 y는 2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포물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면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쪽에서 만나겠죠. 만나는 거야. 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개념이 나오는 게, 결국 만난다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방정식과 부등식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경계가 되는 모든 값들이 뭐가 되느냐? 경계가 되는, 내가 경계라고 불러요. 여기를 지금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뒀었을 때 얘를 우리가 앞으로 경계라고 부를게. 경계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방정식 푸는 게 필요해. 어떻게 풀 건데? 경계를 찾으려면 반드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어야 돼. 오케이? 됐지? 그래서 경계를 풀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방정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경계를 찾고, 경계만 찾으면 윈지 아래인지만 판단하시면 이제 나머지는 끝이라는 얘기야. 부등식에서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위쪽 아래쪽만 있을 뿐이지 2차 함수나 우리가 배웠었던 방정식이나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알파와 베타는 방정식 푸시면 되겠네. 방정식 푸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쪽이 얼마가 된다? 이쪽 자체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누가 더 위쪽이야? 직선이 더 위쪽이죠. 맞죠? 직선이 더 위쪽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 마이너스 1과 3 범위가 요 범위지. 아래쪽이면서 갔다가 들어갔으니까 경계가 포함되는 요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나오겠지. 끝이야. 됐어? 이게 다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부등식의 성질만 좀 참고로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약간만 할게. 자, 일단 당연한 것들 몇 개 정리를 할 건데, 자, A가 B보다 더 큰 건데, 자, A와 B가 있을 텐데 A분의 1과 B분의 1이 부등호 방향이 역전됐대. 서로 부등호 방향이 역전됐대. 역수를 취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역전됐대. 어느 경우만 이럴 수가 있어요? 부호가 같을 때만 이럴 경우가 있어요. 부호가 다르면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부등호 방향이 역전이 됐다. 뭐다? 얘랑이 부호가 일치하면. 자, 부호가 일치하다는 얘기는 양양으로서 A가 크거나 음으로서 A가 크면은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부호가 뿔뿔이거나 아니면 부호가 마마이거나, 부호가 마마이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 하나 더. 자, 이런 것들도 조금 감각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역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자, 역수는 0도 기준점이 되지만 1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0이야. 여기 1이야. 여기 있었던 수가 있어요. 별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역수를 빵 취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보다 커지는 숫자로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역수를 취하게 되면 1보다 큰 숫자로 빵 하면서 가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1보다 큰 숫자를 빵 하고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됐어? 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음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면서 여기에서 세모라는 숫자가 있었어. 이 사이에 있었어. 그럼 역수를 빵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빵 취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처럼 절대값이 훨 더 멀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리고 의외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내가 결론에 또 도달을 했어. 그 다음에 또 B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면 당연히 뭐다? 이 정도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 이 정도도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A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누구보다 크더라? A라는 녀석이
C라는 녀석보다 작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고? 알아야 돼요. 오케이? 저것도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나 아니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부등식을 좀 가끔씩 판단해야 되니까 저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대. 오케이? 그럼 b가 0보다 무조건 작나요? 이런 것들 판단. 됐어? 이런 것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크나요? 이런 것들 판단. 저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을 때 방법은 두 가지야.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숫자 대입하는 건 정말 죄악이라고 느껴. 그거 아니야. 숫자만 대입하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 감각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a제곱이 b보다 작게 돼버리면 자, 이게 전제되어 있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b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왜?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이제 뭐 다른 방식도 괜찮긴 한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b라는 녀석은 누구보다 작다? a제곱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a제곱은 근데 누구보다 작은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논리야. b가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고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내가 사용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취합되면 얘가 되는 건 알겠죠?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구성품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죠. 왜? 첫 번째 전제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b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b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거기다가 뭐 3을 곱해가지고 더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그러면 얘랑에 의해서 마이너스 3b가 양수가 될 거니까 0,0이고 부등호 방향 똑같고 얘랑 했었을 때 더해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생무시하면 안 돼요. 생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혹시나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다 됐어?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나오는 것들 위주만 좀 정리를 합시다. 나오는 것들 위주만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어떤 거냐 하면 자, 절대값이야. 자, 절대값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 의미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에 A와 B가 얘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온 게 절대값의 기호예요. 그래서 거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 빼기 B 빼가지고 절대치 취해주면 얘가 결국 뭐다? A에서부터 B까지 거리야. 자, 그래서 필요하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야. 일단 요렇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다? A에서 B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취한 게 이게 거리를 뜻합니다. 오케이? 거리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거리로 푸는 게 훨씬 더 접근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풀어버리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알고는 계셔야지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단 얘기야. 만약에 x 빼기 2의 절대치가 있어. 그러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이야. 그냥 수직선이에요. 자, 2와
x까지 거리잖아요. 맞죠? 2와 x까지 거리가 만약에 3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3보다 작다면 어디를 봐야 돼? 3보다 작다의 관점을 맞추면 안 되고 같다의 관점을 맞추는 거야. 3이다라는 거에 관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야지 경계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경계인 3이다라는 걸 먼저 보시는 거고, 그래서 2로부터 얼마만큼? 3만큼 떨어진 지점을 보는 거야. 얼마가 되는데? 당연히 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2로부터 얼마만큼? 3만큼 떨어진 지점을 보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그 거리가 더 작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경계가 비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일단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수직선 위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먼저 찍고, 점을 먼저 찍고 거기로부터 거리를 재면 되는 거예요. 거리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자세한 것까지 다 얘기해 드리지는 못해요. 일단 자주 출제됐었던 것 위주로 얘기를 해 드릴 거니까. 자,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단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 이런 형태의 그래프냐? 1차식이 있어요. 자, 이 그래프 안쪽이 1차식입니다. 그래프 안쪽이 1차식들의 합이나 차 형태로 된 거는 전부 다 그래프로 그려서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이 녀석의 합 또는 차, 꼴 형태는 전부 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게 편한 문제다 싶으면 그려서 푸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아껴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야, 봐봐. 일단은 경계가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돼. 여기서 경계가 되는 x값은 누가 되느냐 하면 이거야. 자, 절대값 안을 절대값 안을 뭐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야. 절대값 안 자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으로 분류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분류하시는 거야. 첫 번째 x값으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x 빼기 1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에 2의 절대값 x 더하기 1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이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 이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이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이야. x 이꼴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x값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 지점에서 함수값을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지점에서 함수값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각 지점에서 함수값 찾고 함수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함수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이고 얘는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니까 뚝 떨어집니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야.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4야. 여기까지 갑시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냐.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야. 자,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점을 찍고 점을 찍는데 점과 점 사이를 왜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연결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차피 절대값 풀어봤자 그거는 전부 다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직선으로밖에 안 그려서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간 바깥이야. 자, 이 연결하는 부분은 구간 내부예요. 구간 내부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구간 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진다? 구간 외부야. 세 번째야. 자, 구간 외부. 구간 이 외부가 있어요. 구간 외부는 기울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야. 자, 이쪽이 음수죠. 이쪽이 음수예요. 이쪽 방향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는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 1 되겠죠? 기울기 1 되면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자, 이쪽에는 둘 다 양양이 되는 상황이니까 양양이 되는 거예요. 양양이야. 그러면 x-1이 되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야.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는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여기는 기울기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 계산을 하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방정식을 풀려면 수식이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수식이 누군지, 빨간색 수식이 누군지, 파란색 수식이 누군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누가 되느냐 하면 자, 여기 기울기가 1이고 누굴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거니까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기울기가 x의 증가량 여기 얼마가 돼? 2고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을 거니까 내가 보여줄게. 자, 거기에다가 기록 좀 해놓으시면 돼요. 해와 22년입니다. 자, 자, 해와 22년에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얼마냐?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 절대값에 절대값 x-1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절대값 x 플러스 2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가 절대값 x 빼기 2가 됩니다. 자, 얘가 지금 gx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fx가 gx보다 큰 fx가 gx보다 큰 결국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가 더 위쪽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더 위쪽일 때 정수 n의 개수 해 중에 정수 n의 개수를 묻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정수의 이거의 합까지 물었어요. 이 정수의 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고 합을 s라고 했었을 때 좀 지저분하게 내 문제를 n 더하기 s까지 물어보는 거야.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 자체를 얘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x 이꼴 얼마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1이 있습니다. x 이꼴 1, x 이꼴 마이너스 1도 있는 거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 있겠네. 이게 첫 번째야. 그리시고 마찬가지 x 이꼴 1을 그리시는 거야. x 이꼴 1도 그리시고 얘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1을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3을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2,3입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읍시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일단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쯤 가겠죠. 기울어진 정도가. 자, 얼마?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잇는 거예요. 이만큼을 잇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계산 따로 합시다. 음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 털려서 날아가고 3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0. 그러니까 y 꼴 3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y 꼴 3이 그려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그려진다?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수평선으로 그려진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이꼴 1이니까 1을 딱 집어넣어.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값 나왔으니까 오른쪽 해야 되겠죠? 계속 정신을 잃는다. 1보다 크면은 자 x-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털려서 나갈 거고 얘가 y 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다랬니? 이제 뭐 해야 돼? 절대값 취해야 되겠지.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꺾어서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자 x축이 어떻게 있어? x축 자체가 3과 마이너스 3 정중앙에 3과 마이너스 3 정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얘가 꺾여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얘가 누가 된다? 점을 찍어놓고 1,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상당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못 그릴 정도 아니야. 그리고 연습만 되면 쿡쿡쿡쿡쿡 그려져요. 오케이? 연습이 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누가 되느냐?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쉽죠. 2,0을 지나는 거니까 2,0을 그려봅시다. 2,0이 대략적으로 1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자 2,0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0을 기준으로 2,0 그리고 기울기가 왼쪽은 마이너스 1인 그래프 오른쪽은 그래프가 1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프를 자기가 잘 그렸다라고 친다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쭉 갑니다. 됐죠? 기울기가 1이야. 여기는 기울기 1이 되면서 이쪽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만나는 지점이 없겠죠.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야. 자 이제 끝났어. 봐봐. 누가 더 위에 있어? fx가 더 위에 있어.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쪽인 부분의 x의 범위야. 그래서 위쪽인 부분의 x의 범위니까 위쪽인 부분의 x의 범위야. 이쪽 부분이잖아요. 누가 fx가 더 큰 부분은 이쪽 부분이고 이쪽 부분의 x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경계로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는 쉽게 냅니다. 자 봐봐. 이것도 약간 기하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데? 1이잖아. 기울기가 1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다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등장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무조건 이걸 이용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이 길이랑 쉽게 얘기해서 같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이즈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3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확정적으로 5가 될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가 5가 될 수밖에 없고 왼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얘는 풀어야죠. 얘는 풀어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얘는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 파란색의 그래프를 푸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가? 마이너스 1이고 2,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였는데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뒤집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y는 빨간색으로 써볼게. 여기는 요 녀석이야. 자 다시 봐. 이거를 뒤집으면 부호가 다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호가 싸그리 다 변한다고. 기울기의 부호도 변하고 y절편의 부호도 변한다는 얘기야. 다 변해요. 그래서 y는 2x로 시작하고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 되면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얘랑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 나옵니다. 됐어요? 3분의 1 나오겠네. 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야. 경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경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3분의 1에서부터 5가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5가 포함되지 않는 제외가 된다. 따라서 x의 범위가 3분의 1에서부터 5 미만이더라. 나머지 답은 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정수 x가 몇 개 있는데 딱 4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n이 4가 되겠고 1, 2, 3, 4니까 당연히 10이 답이겠지. s는. 자, 넓이 s는 10이 되는 거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끝입니다. 자, 기울기에 대한 내용 일단은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뭐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정리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는지, 연습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뭐냐? AX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있는데 이 부등식이야. 자, 이 녀석의 부등식의 이거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조금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앞에 차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보셔야 돼. 뭐? 차수에 언급이 있는지 보셔야 돼. 차수에 언급이 있는지 보셔야 돼. 그냥 보통은 부등식으로 많이 질러요. 그러면 부등식으로 지르면 얘가 1차나 2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가 보장 안 돼 있는 경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A가 그러면 뭐가 될 때? A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A가 0일 때, A가 음일 때, A가 0인데 A가 0임에도 불구하고 B가 양일 때, A가 0인데 B가 음일 때도 있을 거고 A가 0인데 B가 0일 때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토탈 우리가 분류를 해주면 크게 양인 경우, 음인 경우, 0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0이 다시 세분화가 되겠지. 뭐 다 일일이 할 건 아닐 것 같아. 자, 이렇게 이만큼 세분화가 되는데, 자, 요 위에 이거를 푸는 거야. 자, AX가 B보다 클 때, AX가 B보다 작을 때, A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해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해가 뭔지 알아요. 이거 해가 뭐죠? 해가 어떻게 된다? 없다.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에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라는 얘기야. 해가 없다. 여기 해가 어떻게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 하면 틀리는 거 알지? 모든 실수야.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1보다 크고 설마 지금 이러진 않겠지. 여기 해가 몇 개 있는데? 1개 있죠. 그게 1개야. 1개 있는 게 아니잖아. 몇 개 있어?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맞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기가 모든 실수야. 내가 뭐 했지? 뭐 했어요? A가 0이고 B가 여기가 왜 뭐야? 이쪽이죠. 여기가 모든 실수죠. 미안.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해가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죠. 해가 없어요. 미안하다. 또 시작했네. 해가 없네. 여기 해 없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겠지. 오케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가 되겠고 나머지 빈칸들도 여러분들이 다 채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알겠지? 다 채울 건 아닌 것 같아. 니들이 채워야 돼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 다 채워주시면 된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